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또 방과후 설렘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 정독해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중간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온라인 순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순위입니다. 네, 온라인 순위를 보면 이제 1, 2학년이 많이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6명 중에 1, 2학년이 많이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고 3, 4학년이 상위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분들도 이제 그 현장 투표단도 보면은 4학년을 응원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투표를 보면서 또 느꼈던 점은, 확실하게 느꼈던 점은 MBC 제작진은 제 유튜브 채널을 아무도 안 보는구나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2등을 먼저 발표했죠. 김리원이랑 김유연 그리고 윤채원 3명이 남았는데 2학년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딱 하는 순간 어떻게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결국은 2등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김유연이 3등이구나. 그건 너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를 왜 똑같이 또 하지? 이거는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제작자라면 방과후 설렘에 관해서 리뷰를 하는 모든 사이트를 대부분 다 볼 거예요. 매주 검토할 거예요. 매주. 당연히 둬야 됩니다. 검토하는 그런 팀을 둬야 됩니다. 검토하는 팀을. 리뷰 검토하는 팀을. 저라면 뒀어요. 제가 책임자라면. 그래서 그 검토하는 팀을 두고 리뷰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단점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작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할 여유 자체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결국은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또 했던 게 좀 너무 좀 그래요. 제 속마음은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윤채원 1등 했고, 그리고 불사조 김유연이 2등 했습니다. 김유연 친구 정말 불사조인 것 같아요. 불사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연합 대결을 펼치는데 1, 2학년이 한 팀을 하고 3, 4학년이 한 팀을 했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조합을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겠지만 되게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함으로써 4학년이 데뷔조에 한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7자리 중에 3학년 한 자리, 1학년 한 자리, 4학년 한 자리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나머지 4자리에서 이제 연합팀 대결에 의한 그 2자리씩 계속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1학년, 2학년이 이길 경우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4학년 1명이 되고, 3학년, 4학년 이길 경우에는 3학년 3명, 4학년 3명, 1학년 1명 이렇게 됩니다. 구성원이. 3학년, 4학년이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럼 2학년에서 아무도 안 뽑혀요. 3학년, 4학년, 그리고 1학년 1명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1, 2학년이 이겼을 경우에 제가 1학년 발육 상태에 대해서 항상 계속 얘기를 했는데 1학년이 가장 다수가 됩니다. 다수.
7명 중에 3명 뽑히고 2학년 2명 그리고 3학년 1명 4학년 1명 이렇게 뽑히는 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돼도 어떻게 구성원이 조합이 돼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래도 좀 선호하는 거는 3학년 셋 4학년 셋 1학년 1명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학년에서 아무도 안 뽑히는 게 조금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 오히려 전체 36명 중에서 7명을 선발해야지 학년별로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해 놓고 거기서만 뽑는다라고 하는 게 좀 모르겠어요. 물론 시스템상은 그렇게 구성해 놨다고 하면 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중음악을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거랑 똑같죠. 결국 미국 대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총합에선 이길 수 있어도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전체에선 이겼어도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구끼리의 그 경쟁에서 지면은 지는 시스템이죠. 미국 대선이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포지션 배틀을 열었는데 오늘 보컬 포지션이랑 댄스 포지션을 경쟁을 했어요. 제가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 곡 선정을 보컬이든 댄스든 마찬가지입니다. 곡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곡 선정에 대한 경쟁을 먼저 붙였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컬을 경쟁을 했는데 그 4학년은 태연의 아이를 불렀고 3학년은 태연의 아이를 불렀고 이제 1학년은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불렀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냐면, 태연의 아이라는 노래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연장에서 현장에서 과연 어필할 수 있는 노래인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태연의 아이라는 노래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랑 태연의 아이를 불렀을 때 과연 현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가, 누굴 뽑을 것인가. 만약에 곡을 바꿔서 불렀으면 3학년 이겼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지우 학생이 실수한 건 맞아요. 실수한 것도 맞고 음이탈 난 것도 맞고 1학년이 잘했어요. 그런데 곡을 바꿔서 불렀어도 1학년이 잘해 보이고 3학년이 못해 보였을까? 저는 곡 선택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데칼코만이라는 노래 자체가 어필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곡 선택을 제작진들이 선정해서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1학년하고 3학년 팀한테 태연의 아이와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놓고 경쟁을 먼저 붙였어야 돼요. 어느 곡을 먼저 선점을 할 건지.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3학년한테 애초에 불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게다가 태연의 아이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가 후순위에서 후순위를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데칼코마니가 돋보이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복 투표가 아닌 양자택일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태연의 아이에서 음이탈을 낸 이지우, 그리고 태연의 아이라는 조용한 노래,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1학년이 보컬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대 디자인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컬 하는데 그 태연의 아이를 부를 때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노래 부를 때 의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태연의 아이를 부를 때는 그냥 서서 4명이 밋밋하게 불렀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걸스플래닛의 B2B의 그리워하다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걸스플래닛 때 이제 그 B2B의 그리워하다 노래가 나오고 나서 그 노래만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무대 디자인을 보면 뒤에 무대 배경 디자인을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태연의 아이를 딱 듣는 순간 무대 배경 디자인도 좀 같이 꾸며주고 해야 되는데
지상파 TV가 전국적으로 하는 지상파 TV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게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태연의 아이가 더 돋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데칼코마니에 비해서 어필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은 해줬어야죠. 참가자들한테. 그냥 4명이서 밋밋하게 서서 노래를 부르면 어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필이. 약간 감성적인 면을 줘야 되는데 덧붙여줘야 되는데 데칼코마니는 의자까지 줘놓고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칼코마니 원지민이 키가 큰 건가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작은 건가요? 너무 언밸런스해. 이제 원지민하고 이제 다른 친구 김희연하고 같이 서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너무 언밸런스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김유연이 댄스 포지션에 들어가서 댄스 대결을 펼쳤습니다. 실제 무대에 서기 전까지 이제 중간 평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김유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어요. 이제 김소혜도 했고 사쿠라도 해냈는데 김유연은 왜 못할까? 왜 실력이 안 늘까? 했는데 이제 실제 무대 경연에서는 김유연이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유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참 김유연 참 불사조 김유연인 것 같아요. 불사조 김유연. 참고로 저는 반가워 설렘 투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뽑을 사람도 지금 잘 없고 지금은 친구들에 대해서 36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가 누구고에 대한 이제 눈에 익었는데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아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니까 게다가 투표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화질도 좀 잘 나온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연합팀에서 승리하는 팀이 결국 나머지 4개의 좌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7명이 결정될 겁니다. 이제 가장 관건은 과연 1, 2학년 팀이 승리해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3, 4학년 팀이 승리를 해도 2학년이 배제되는 2학년에서 한 명도 안 뽑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그리고 올라운더 경연 무대가 이제 한 명이 부르잖아요. 한 명이 올라운더 무대를 한 명이 하는데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입니다. 3, 4학년이 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커버 댄스를 촬영하잖아요. 커버 댄스를 촬영하는데 항상 1인 커버 댄스를 찍을 때 좀 그룹이면 좋겠다. 그룹이면 좋겠다를 항상 제가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아니에요. 제발 그룹으로 하자. 왜냐면 한 명이 그 무대를 하면은 그룹으로 했을 때보다 역동성이 안 살아요. 아무리 잘해도.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은 그야말로 그룹으로 쳤을 때 더 훨씬 효과가 나고 시청자들로부터 이제 어떤 보는 재미가 있는 건데 한 명이 그 무대를 꾸미고 있으면 그 노래 자체가 주는 그 댄스 자체가 주는 효과가 반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운더라는 걸 하나를 주지 말고 차라리 댄스 포지션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 2-3명 떼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걸스플레이도 그렇게 올라운더 3명이서 했잖아요. 김수현하고 누구죠? 그 중국 친구하고 일본 친구하고 했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불가사를 봐야 되는데 불가사를 안 보고 방가선을 봤기 때문에 불가사를 좀 이따 1시에 재방송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